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제 벌써 11월 달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11월은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나름 만족할 만한 그러한 증시였다고 볼 수 있는데 12월도 좋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금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영상 파랭이 같은 경우에는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날 증시 그다음에 경제 쪽에서는 정말 많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전부 다 새로운 뉴스가 뜬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 기릿은 그 중에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던 소식, 그리고 설령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더라도 혹시나 이제 다음에 좀 부각될 만한 소식, 그런 것들을 직접 선정해 여러 가지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솔직히 이거 하나 보는데 1분 정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시간만 할애해서 간단하게 보는데 의의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라고 할게요. 첫 번째 소식은 카카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 소식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나쁜 소식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제 생각이면 저는 제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장에서 현재 집중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모아온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아니, 야, 기릿은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와서 그렇다는 거 한 번 더 기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년 코스피 2830 갑니다. 내년 코스피에 대해서 낙관적인 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증권사가 아니라 글로벌 IB들이 좋게 봤다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와 시티는 2800을 제시했고 HSBC는 2830까지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무려 코스피가 10% 이상 상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3000도 노려보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요 녀석들이 한국을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메모리 그다음에 디램을 중심으로 10월 수출 물가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진짜 반도체 장세가 내년에 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황이 내후년 2025년 상반기쯤에 정점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이 전망에 따르면 항상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내년 여름쯤 반도체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9만전자를 한번 노려보는 그 정도의 기염까지는 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봐야겠죠.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진행하는 LS 머티리얼즈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396대 1로 이거 좀 아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도 기름들 야, 이게 이렇게 선녀일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하실 듯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경쟁률은 17대 2, 그리고 참여 기관 건수도 1100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LS 머티리얼즈 경쟁률도 400대 1에 육박하고 그 다음에 건수도 2000건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기관들이 여기에 청약했을 때 넣은 돈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3.9조 수준인데 LS 머티리얼즈는 무려 25조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써낸 금액도 6,000원 이상이 대부분인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공모가 상단 초과한 6,000원의 확정, 의무 확약도 무려 10%가 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야, 대단한 데이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기본 정보를 쭉 보자면은 청약일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리고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3만원, 20주 기준 6만원이고, 기분들이 키움하이 NH라면은 6만원, 그 외에 KB랑 이베스트면은 3만원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400대 1, 참여 기관 건수는 2025건, 의무 확약은 12%로 충분히 준수한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주는가, 어디서 청약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일단은 키움이랑 KB가 가장 많습니다.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기름들이 무조건 챙겨놓으시면 좋을 듯하고,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키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고 KB도 다른 데보다 500원이 싼 1,500원이라 야, 이번 LS 머티리얼즈는 진짜 올해 마지막 공모주 불꽃답게 확실하게 주는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한 주라도 더 받겠다 그런 욕심이 있다면은 일단 NH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하이투자도 공모주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제는 만들 사람은 다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의 생각은 키움이나 KB나 하이나 NH나 전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배정 주식수가 많은 키움이랑 KB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이베스트.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배정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기릿의 기억으로 이때까지 공모주를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베스트라는 이름을 공모주 시장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기름들도 계좌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베스트는 그러한 빈집털이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기름분들이 나는 어차피 다른 계좌 다 있고 남보다 한 주 혹시나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다면은 이베스트를 오늘까지 만들어서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이투자랑 이베스트는 오늘까지 만들어야 청약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 다른 계좌 키움, KB, 그 다음에 NH 이 친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키움이나 KB가 없다면은 내일쯤 아니면 빠르면 오늘쯤 미리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정보를 보자면은 유통물량 예정치는 30%, 예상 시총은 4천억, 기타 사항은 구주 매출 40%가 있는데 하지만 데이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 좋은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요 친구도 당연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겠구나라는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 무조건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혹시나 가족 계좌 있으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좌도 전부 다 동원해서 최대 배정 주식수 받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빈집 털이를 원하신다면 이베스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 기릿은 당연히 가족 계좌도 싹 다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휴전 이어간다. 계속 으르렁거리더니 휴전 종료 10분 남기고 극적 타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이 12월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진짜 휴전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재건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까 첫 번째 봤던 소식에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내년 S&P 급락할 수 있다라는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JP 모건은 미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며 내년 S&P 500이 4,2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10%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위아래 10%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친구가 JP 모건이 왜 안 좋게 보는가 봤더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 기업들의 실적 둔화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내년에는 2에서 3%밖에 늘지 않을 것,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을 것 요렇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최근 들어 소비자 동향도 약화되고 있어서 올해보다 크게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물가 방향을 아직도 예측 불가. 연준 인사들도 물가의 방향을 아직까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은 엇갈린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물가에 대한 뷰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준에서 비둘기파로 꼽히는 총재는 당연하게도 인플레 둔화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연준 이사는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비둘기파를 믿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말인즉슨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다. 오히려 내년 초에는 인하도 가능하다. 여기에 베팅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꽤나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지속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2월 보호예수는 주의. 내일부터 시작하는 12월에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두산 로보틱스, 마녀공장 등의 주식에서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호예수는 아마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주주, 특수관계인, 그리고 청약한 기관 등등이 상장하자 바로 팔면은 먹튀 논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최근 들어 급등한 친구들은 당연히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어서 보통 우리는 이러한 보호예수를 가지고 줍줍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들고 있다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예수 12월 달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최근 들어 공모주가 많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그 공모주 대부분 보호예수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게 몇 프로가 풀리는지 이번 주말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홍콩 H 지수는 괜찮나? 이틀 전 ELS가 터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참고로 ELS는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큰 변동이 없으면은
10%에 가까운 이자를 줄게요. 그런데 대신 큰 변동이 생기면은 판토막이야. 이렇게 말하는 상품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봤다시피 큰 변동이 생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2년 전 그때 증시가 매우 뜨거울 때 ELS에 가입을 했다면은 이제 슬슬 만기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홍콩 H 요 친구가 만을 넘겼다가 지금은 5,80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큰 변동이 생겼으니까 ELS가 반토막이 나는 걸 현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홍콩 H가 어제 또 2%나 급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나타내니까 아마도 어제 ELS 투자자들은 조금은 공포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NH투자증권에서는 5,400, 홍콩 H는 5,400이 저점 라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말인즉슨 물론 추가 하락 조금은 가능하지만 급락까지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12개월 퍼가 6.5배 수준이 5,400이라며 그나저나 퍼가 6.5배다. 와 이건 진짜 홍콩 또 저평가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때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하며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홍콩 H 내년 1월까지 극적인 반등을 해서 ELS에 대한 피해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전히 성행하는 폭탄 돌리기.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투자 아니죠. 이거는 뭐 도박이죠. 그거는 적립매매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지금 코스닥에서 LIS라는 기업이 적립매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막 난리 나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곧 불타 없어질 주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적립매매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하루 변동성이 막 100%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반토막 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몇몇 투자자들은 매혹을 맞은 듯이 끌려가서 거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팔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명심하시고 차라리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로또를 사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LNF 오랜만에 상승하나? 최근 2일간 이찬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LNF가 오랜만에 거터양을 터뜨리면서 일단 60일선은 뚫고 올라갔어요. 그 중심에는 LNF가 대구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이차전지 안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2차전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며 LNF는 이번에 2.5조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날아오른 이유 그리고 2차전지 와중에 전고체도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1,100억 원대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 참고로 이는 2차전지 분야에서 13년 만에 예타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타 통과로 내년부터 28년까지 전기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2차전지, 전기차용 리튬메탈 2차전지, 도심 항공용 초경량 리튬황 2차전지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런 소식이 나오자 당연히 오랜만에 전고체 올라야겠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수화학, 레몬 등 이러한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페이 이제 시작. 최근 바닥에서 거터양 이후 121선 위까지 올라온 카카오페이 DS투자증권은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6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페이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크로스보더 중심의 결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일단 여행은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그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가 뭔가 봤더니 바로 직구와 역직구가 매우 활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나 그런 걸 쓰다 보면은 한국 내에서 사고 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직구죠. 옛날에 그런 단어가 많았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쿠팡이나 뭐 네이버 이런 걸 쓰듯이 직구나 역직구를 활발하게 하는 상태를 바로 크로스보더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직구, 그 다음에 여행이랑 카카오페이가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알리페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의 주주는 바로 알리페이인데요. 이 알리페이의 광범위한 해외 결제망 수혜를 카카오페이가 분명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행 가서 카카오페이 쓰고 그 다음에 직구할 때 카카오페이 쓰다 보면은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카카오페이 저 길이 또 많이 쓰는데, 특히 요기요로 배달 주문할 때 많이 쓰는데 앞으로도 잘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김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왼쪽에 보이는 이 김밥인데요,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유부 우엉 김밥이 국내에서 판매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미국 SNS에서 난리가 났던 그 김밥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이고, 이 친구는 급속 냉동식품으로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유부와 우엉 등이 들어간 채식 김밥이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걱정 반 기대 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김밥을 먹다 보면 바로 한 김밥이 맛있지, 편의점 김밥은 조금은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냉동이라면 더욱더 나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저 기리시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맛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나 드시고 싶다면 이마트24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편의점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 속 가격을 동결하는 편의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싼 거 사러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편의점을 간다는 소린데요. 특히 우유가 매우 장점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1리터에 3,000원대까지 올라간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PB 우유는 2,000원대로 살 수 있고, 그나저나 PB 우유가 이렇게 싼 이유가 뭐냐? 바로 원유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같았으면 우유를 이제 여기저기 납품하고 남는 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유를 뭐 냉동 보관을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탈지 분유를 만들고 그 분유를 여기저기서 파는데, 그게 그렇게 그 단가가 높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파는 것보다 탈지 분유로 만들면 더 손해인 상태인데, 하지만 PB 우유로 오히려 싸게 넘기게 되면은 편의점도 싸게 팔아서 좋고, 그 다음에 제조사도 돈을 더 벌어서 좋은 윈윈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PB 상품이 더 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덕에 10월에서 11월 PB 흰우유 매출 신장률은 GS가 무려 전년비 74% 증가, 이마트도 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야 이거 마트 갔더니 우유가 3,000원이야 그렇게 느끼신다면 PB 상품이 있는 편의점 우유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바이든 CS 윈드 방문. CS 윈드의 미국 현지 공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CS 윈드는 세계 최대 풍력 타워 제조 업체로, 콜로라도에 있는 CS 윈드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생산 시설이라고 하죠. 또한 이 공장에 CS 윈드가 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며, 바이든은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 홍보를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해프닝이 있었죠.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성을 잘못 말하는 해프닝이 또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야 진짜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에 장 초반 CS 윈드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또 동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로 동결, 이로써 7회 연속 동결이 되었고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 보면은 증시나 아니면 부동산에 조금 왜곡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매파전 메시지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도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흑연 통제 임박. 내일부터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인 흑연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져 기술 설명서, 최종 용도 증명서, 최종 사용자, 수입업자 소개서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출해야 승인, 허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흑연은 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로 배터리 광물 중 가장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대부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당연히 중국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 더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조 흑연은 무려 94%, 천연 흑연은 97%가 중국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혹시나 이제 뭐 이상한 짓 하면은 우리가 그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은 혹시나 생길 수급 차질을 위해 추가 물량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내일부터 흑연 관련주가 혹시나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이상한 급등. 오늘 LS전선 아시아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이미 훨씬 넘긴 급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목표 주가 평균은 12,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16,650원. 꽤나 많이 급등했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생겼네요. 사명 변경 이벤트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려 LS 에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야, 요즘 에코만 붙으면 막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올랐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LS 머티리얼즈, 이 상장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LS전선 아시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LS 머티리얼즈도 혹시나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티빙이랑 웨이브랑 손잡다.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합병 법인의 최대 주주는 CJ ENM, 그리고 2대 주주는 SK스퀘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지금 현재 당연하게도 두 회사 모두 출혈 경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만약 이번 합병이 딱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한 번의 구독으로 티빙과 웨이브 오리지널, 파라마운트, HBO 등 국내 방송사 드라마들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 검토. 오늘 열릴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 소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오펙 플러스는 작년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합의하고, 그 후 일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감산에 나선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회의도 원래 26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내년도 감산 규모를 놓고 이견이 생기며 오늘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참고로 사우디 의지가 완강하다고 합니다.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원유가 최소 배럴당 88달러 이 정도에는 거래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야, 이거 감산 나오는 거 아니니?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